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연도카드 11번부터 22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연도카드 구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보았으니까요, 연도카드 1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연말연시에 토종 비결을 보거나 사주 어플로 일지 운세를 보듯이 재미삼아 가볍게 즐겨주시기만 부탁드려요. 그럼 연도카드 11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도카드 11번은 정의카드인데요. 정의카드 해에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는 해라고 합니다. 다들 노력하면 당연히 얻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노력한 것의 성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증이나 문서원에서 좋은 카드이니까요.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매매 등 문서를 잡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길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게 될 수 있어요. 정의카드는 이름대로 소송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문서 처리나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해야겠습니다. 혹시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11번 해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해요. 이처럼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을 수 있어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11번 해에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어떤 득과실이 있는지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해야겠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예요. 직장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더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을 더 수행했다 하더라도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음 해가 12번 해인데 11번 해에 책임져야 할 일에 동의를 했거나 계약을 했다면 다음 해에 오는 12번 해에 묶여서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계약이나 결정을 할 때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만약 다음 해가 12번이라면 그 영향 때문에 그 해의 하반기부터는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요. 저의 연도카드가 11번인데요. 저도 언행과 행동에 조심하고 문서나 서류 처리를 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12번은 매달린 남자 카드입니다. 카드 이미지로도 알 수 있듯이 이 남자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처럼 12번 해에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류하고 버텨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임상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12번 해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묶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숨막히겠어요. 희생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해요. 12번 해에는 그래서 확장보다는 유지에 힘써야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이 12번 매달린 남자가 연도카드라면 그리 좋게 읽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우 평온한 표정을 하고 머리에 후광도 비추고 있어요. 12번 해에는 공부를 하거나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시선을 달리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 좋다고 해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샤넬과 19세기 초현실주의 화가인 샤갈처럼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의 성격 카드가 12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관점보다는 정반대의 새로운 방향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물과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모든 종류의 중독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모든 것을 보류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12번 해가 바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년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면 12번 해에는 새로운 세계로의 통로가 나타난다고 해요.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각을 달리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연도카드 13번은 죽음 카드입니다. 카드 이름부터 무시무시해서 저 죽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해를 말합니다.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옛것을 버려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예전에 자기는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라고 해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3번 해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미혼이었을 때 자유로웠던 생활을 버려야 하잖아요.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도 많이 나오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한다거나 이직을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직업적으로 본다면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끝마치게 되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 연애를 할 수도 있고요. 이사를 가고 직업을 바꾸고 이직을 하고 등등 인생에 있어서 판도가 바뀌는 굵직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 가까운 지인의 경우에 13번 해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수술을 잘 받았고요. 지금은 건강해지셨어요. 이처럼 13번 해에는 무언가 대가가 필요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방어운전을 해야겠습니다. 타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나 업으로 하신 분들은 13번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수술을 하기도 해요. 성형수술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미리 액땜을 하면 순탄하게 잘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14번 카드인데요. 14번은 절제 카드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12번, 13번에 다소 힘든 해를 지나왔다면 14번은 토닥토닥 조금 쉬어가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도 카드는 번호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바뀌는 시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도별로 계산을 새로 해야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번은 양보와 타협,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해라고 해요. 앞에 힘든 해들을 지나면서 내면이 성숙해지고 타협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내적 성찰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14번 해에는 조금 편해졌다고 욕심을 부려 확장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게 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며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평범하고 무난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평범한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연도카드 15번은 악마카드입니다. 악마카드는 유혹과 중독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15번 해가 되면 여기저기 불러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인기 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도화의 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제안도 많이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실속이 있는 제안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괜히 연루되거나 욕심을 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겠어요. 주변에 다가오는 이성도 많지만 역시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조심해야겠죠. 특히 기혼자라면 구설이 되어서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조심해야겠어요. 또한 여러가지 종류의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또는 연인에게 집착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연예인에게 집착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다음 해가 16번으로 이루어진다면 15번 해에 했던 부정한 일들이 폭로되어서 망신을 당하거나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부정을 저지르지는 말고 정도를 걷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작은 행운들이 소소하게 생기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고액의 투자나 이성 문제만 조심한다면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16번 해는 탑카드 해입니다. 타로카드에서 16번, 17번, 18번은 힘들고 우울한 시기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양의 삼재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조금 조심해야 하는 해라고 해요. 연도카드가 16번, 17번, 18번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16번 해는 예기치 않은 큰 변동이 생기는 해라고 하니까요. 행동의 폭을 줄여야겠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대박나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사면돼서 출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일은 드물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도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이었던 기반이 갑자기 무너져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겠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접게 된 경우나 실직한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연도카드 15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15번 해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들이 16번 해에 드러나서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계기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전화위복으로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집에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결혼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본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인생에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완전히 다 바꿔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16번 해에는 행동 반경을 줄이고 정도를 따르며 확장보다는 유지에 힘써야겠습니다. 연도카드 17번은 별카드입니다. 17번 별카드의 이미지를 보면 별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지만 사실 카드의 배경은 캄캄한 밤이에요. 따라서 17번 해는 그렇게 밝고 희망찬 시기는 아니겠죠.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빛난다고 하잖아요. 17번 해는 인생에 있어 어두운 시기로 별을 보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듯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나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고 후원이나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남에게 별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7번 해가 되면 여기저기 돈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겠습니다. 삶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유흥에 빠져서 돈을 탕진할 수 있다고 해요. 금전 투자나 새롭게 무언가 시작하는 해는 아니니까요. 유지하면서 미래를 향해 내실을 다지는 해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 카드는 18번 달 카드입니다. 카드 이미지를 보면 카드 자체에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담겨져 있어요. 달 카드 이미지에는 일식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식으로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놀란 개와 늑대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어요. 내면과 무의식을 나타내는 물속에서는 가재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고요. 카드 이미지처럼 18번 해에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무언가 모를 두려움에 빠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기가 쉽다고 해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과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오컬트,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종교를 가지거나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시기에는 실체를 알기도 힘든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식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일식이라는 것이 갑자기 빛 하나 없이 캄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분하게 지켜보다 보면 어슴풀의 실체에 대한 윤곽이 보일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결정하기 어렵다면 그냥 발 아래만 보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면 됩니다.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일식이 지나가듯 어둠은 지나갈 거예요.
18번 카드가 연도 카드인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도 카드 19번 태양 카드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해를 지나고 드디어 태양이 반짝 떠올랐어요. 19번 해에는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17번, 18번 해를 지나며 그동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왔던 분들이라면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직하고 싶은 사람은 구직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등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해지므로 삶에 대한 만족감이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운도 좋고요. 귀인이 도와주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게 된다고 해요. 19번 해에는 이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의 기회도 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카드 이미지에서도 보듯 말 위에 안장도 없이 아이가 앉아 있어요. 말에서 떨어져 다칠 수도 있겠죠.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아기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는 거 보이시죠? 19번 해에는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나 잘못이 사방에 드러나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연도 카드 20번은 심판 카드입니다. 20번은 카드 이름 자체가 심판인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선고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라고 해요. 그동안 잘 해오고 있었다면 노력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겠죠. 삶에 있어 한 부분이 새롭게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받게 되거나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위한 인사평가 같은 것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연애운에서는 주도권이 대체적으로 상대방에 있으므로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가져야 할 것 같아요. 20번 카드에는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에 하던 일이나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이 복직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다시 재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면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도 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평가가 좋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 카드는 21번 세계 카드입니다. 22번 카드는 0번 카드라고 하기 때문에요. 21번 세계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마지막에 배정된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21번은 완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해는 인생의 완성된 단계에 해당되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해요.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완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고요. 다른 일을 계획하게 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해가 21번 해라고 해요. 예를 든다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된다거나 오래 해오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거나 또는 연애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겠죠. 임신과 출산 등의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한 주기를 끝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다른 주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번 세계 카드는 해외와 인연이 많은 카드이므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거나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21번 해에는 외국인과 사귀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외국인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 나이가 든 분이라면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인생에 있어 완성은 죽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번에 해당되는 연도 카드는 바보 카드인데요. 바보 카드는 0번이라고 합니다. 22번과 0번은 같은 카드예요. 바보 카드 이미지의 주인공인 바보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22번 해가 되면 바보처럼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무슨 일이든 호기심으로 대하게 되며 삶을 즐기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더라도 머리 위에 빛나는 태양과 발밑에 강아지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22번 해가 되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모험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볍게 충동적으로 자유롭게 시작하는 것이겠죠. 연애운에서도 깊은 연애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여행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이사나 이직 등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다고 해요. 다만 연로하신 분 중에는 갑자기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갑자기 삶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신축년에는 어떤 좋은 운들이 들어올까 11번부터 22번까지 타로 연도 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재미로만 참고하시기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